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2030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그 이야기로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크게 물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게 일단 일자리죠. 지금 한국의 남성들 같은 경우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소득이 높아야 결혼을 하는데 지금 일자리 자체가 지금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지금 한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0.6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 구인 배수가 나와야 이게 사람 한 명당 일자리가 하나인데 2000년대 이후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 이하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일의 질적으로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파트타임 일자리를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남자들이 지금 결혼을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아직까지 대한민국 같은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전세를 구하든 아니면 특히 아파트를 요즘 선호하니까 전세라든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 가격도 물론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가 2004년도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근데 이게 아마 과거 자료까지는 제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아마 과거까지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그러면 1945년이니까 그 이후로 봤을 때도 아마 가장 높은 수치가 지금쯤인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화되기 전까진 저는 한 30% 정도는 좀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구입 부담지수로 하면 한 120%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그 밑에도 과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80대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내려가면 좋은 거고 최소한 120대까지는 좀 내려가는 게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조금 부담을 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빈곤화의 성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바그와티가 주장한 말인데, 이제 1950년대 예컨대 농민이 쌀을 10% 증산을 했는데 쌀값은 20% 떨어지는 경우를, 이런 거를 빈곤화의 성장, 즉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이 현상이 나타나는 국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유사한 현상이 세계 경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의 저는 원인이 뭐냐? 바로 저금리. 저금리에 저는 저주였다고 봐요. 저금리의 저주. 이로 인해서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자산을 얻게 되고 노동소득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자본소득을 더 많이 얻은 거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본이 시드머니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의 부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빈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산 상위 20%, 하위 20%의 격차를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하위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의 자산은, 이건 가구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상위 20%는 11억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죠. 그때는 이제 상위 20%의 자산은 16억입니다. 하지만 하위 20%의 자산은 고작 2,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제가 여기 기사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런 자산이 이게 정상적인 건가? 우리나라의 그 지금 자산은 대출 주도 성장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가계부채 중에서 부동산 전세 자금을 빼면 전 세계 3위고요. 부동산 전세 자금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해서 150% 1위입니다. 부동산 전세 보증금 빼면 104.5인가? 아마 10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로 인해서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버블 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 꺼져야지만이 사회초년생들이 뭐 그동안 모아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직장에 들어간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충분히 안정적인 집을 구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대한민국 어떤 자산의 어떤 버블, 이게 조금씩 꺼진다는 느낌이 제가 많이 들어요.
이제 일단 어제 나왔던 자료인데 지금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3.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올해 이번 달 6월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6.4%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연체율이. 지금 올해 3월 말만 하더라도 4.9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상호금융 연체율 같은 경우도 3월 말에 2.42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3월 말에 이거 새마을금고가 4.9에서 6.4 오른 거를 감안하면 이거 같은 거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도 상호금융권이면 보통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가 있죠. 그리고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수협도 중앙회가 있고 단위농협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하면 아마 3%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버블이 이제 조금씩 꺼져가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이 많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남녀 간의 젠더 갈등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48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80%. 예전에는 지역 갈등이 심했잖아요. 지역 갈등은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르신들 나이 때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성별 갈등이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결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2030 남자들 입장에서도 결혼할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 한번 읽어보면요. 기성세대의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똥은 다 써놓고 뒷처리는 2030 남자가 하라는 그 심보가 너무 X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2030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건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윗세대 선배님들께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는 없이도 시작했는데 요즘 2030 애들은 너무하다 어쩌고 저쩌고 훈수질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지금 사회 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2030 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실 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이라든가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사회 전반에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혼인 증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움직임은 전혀 안 보여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어떤 방향 같은 경우도 혼인 증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혼인 증가 쪽으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여성들한테 우대하는 정책, 뭐 경력 단절이라든가 독방 육아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여성계에서 계속 요구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거는 써봐야 효과 없습니다. 혼인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전혀 지금 대한민국은 원인을 잘 못 보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기시다 총리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것처럼 혼인 증가, 소득 증가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안 잡고 있어서 당분간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2030 남자들은 믹타우 및 국결밖에 답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제가 뭐 믹타우를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래도 믹타우도 존중하지만 국제결혼을 하셔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좀 꾸리셨으면 좋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무래도 방향이 그렇죠. 국제결혼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올리는 이유가 그래도 믹타우보다는 국제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무슨 결혼까지 해서 더 힘들게 사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그거예요. 빈곤화의 성장이죠. 경제는 성장했지만 소득은 늘어났지만 국민의 삶은 뒷걸음질 친 거죠. 이게 자산 버블 효과가 생기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 소비를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결혼했을 때 부부로 봤을 때 1위가 주거비 아니겠습니까? 2위가 사교육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비만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나마 좀 결혼에 대해서 좀 덜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물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개선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되고 그거 관련된 자료도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이야기해 주세요. 여성분들이 결혼 안 하는 거는 공주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데 호구될 남자를 찾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맞벌이를 하면서 아둥바둥 살기는 싫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결혼 안 하겠다는 심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제 고르고 하죠. 그러다가 30 중반 딱 넘으면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30 초반까지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 아직까지. 근데 30 중반 넘으면, 제가 저번에 어떤 분 말씀으로 들어보니까 30 중반 넘었을 때는 반은 결혼하고 반은 결혼 못 한대요. 확실히 30대 중반은 여성들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남자는 집, 가부장적인 옛날식 사고인데 결혼할 땐 옛날 방식 원하고 평소에는 여성 평등이며 인권이며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시월드 싫다 하면서 지금이 조선시대냐고 따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시월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원천 차단하는 거죠. 펜수를 같이.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남자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모아가고 또 남자 부모님들 쪽에 서포트도 많이 받고 지금 결혼을 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남자 부모님들 쪽에서 많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공짜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시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본다면 구박받을까 싶어서 미리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눈치 보기 싫어서. 아니, 본인이 많이 준비해 왔으면 그러진 않을 건데 작게 준비해 온 사람들일수록 저는 이 경향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요즘 시월드가 어디 있어요? 요즘 시월드 없어요. 과거에나 있었지. 그런데 왜 이렇게 시월드 하냐? 자기는 마통 뚫고 왔고 많이 모아봐야 뭐 3천 5천밖에 안 모았으니까. 예.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그냥 보고 자란 부모님 세대가 행복해 보였느냐가 문제가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 자료에도 있어요. 미국 자료인데 실제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있죠. 이혼한 경우에 자녀들도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집안을 본다 이런 거를 볼 때 이혼한 집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잖아요. 아마 이런 경험이 쌓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고 자란 자녀들 같은 경우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것도 통계 자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지금 2030의 그 남성들이라든가 여성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기보다는 두 분이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던 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여성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결혼은 여자한테 손해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뭐 직장 동료, 친구, 뭐 선배 주변을 봐도 이혼한 커플들 너무 많고 그리고 뭐 40대 선배들 모습 보니까 뭐 남자들 보니까 퐁퐁이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된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30들한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물이다. 즉 윗세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2030 남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겠죠. 그런데 윗세대들이 보면 맨날 두 분이서 싸우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과가 이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한국에서는 연애만 하고 결혼은 외국 여자랑 하련다. 빅뱅의 승리가 한 말이죠.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개인의 자유니까. 자,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이든 뒤든 1등 아니면 안 한다 아이가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저도 이런 자료들 많이 보면 우리나라가 뭐 보면 안 좋은 거는 진짜 1등이 많아요. 뭐 자살률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뭐 가계부채 비율이라든가 뭐 젠더 갈등이라든가 세대 갈등이라든가 하여튼 안 좋은 거는 죄다 1등이야. 좋은 건 또 오히려 뒤에서 1등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뭐 아니면 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화끈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든지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냄비 근성이 있다. 쉽게 달아오르고 또 금방 식는다. 어떤 그런 국민 성향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면 확 쏠리고 그런 게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회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대한민국이 그동안 사실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상당히 기적을 만들고 초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경제 하나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만 사실 몰두를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습니다.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너무 물려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거의 한계치는 왔어요. 이제 한계치는 왔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를 조금 이제 지켜보고 좀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노력도 같이 써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남자가 잘못이 없다뇨. 퐁퐁이 새끼들이 전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가를 치르는 중이고 라고 하셨는데, 예, 이분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이분 말씀이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결국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호의를 베푼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는 이거를 악용한 여성들이 더욱더 잘못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여성들한테 특히 40대들 퐁퐁이들 보면 얼마나 여성들한테 잘해줬습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게 여성들도 감사와 배려를 리턴으로 돌아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그거를 오히려 악용을 해버렸죠. 그래서 저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뭐 또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악용한 여성들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남자들이 이제 더 이상 여성들한테 이런 호의를 안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030 여성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남자들 요즘 너무 야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사태가 된 거는 지금 언니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거야. 이제 남자들이 스윗함이 계속 없어지는 게 그 언니들이 너무 악용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업자득이야. 물론 본인들도 연애 때 남자들한테 너무 갑질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특히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후기가 뭐냐면 한국 여성들한테 외상후 스트레스가 다 있어.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있어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국제결혼에 알아보는 이유가 여성분들이 왜 남자들한테 그런 깊은 상처를 줬냐. 거기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보셔야 된다니까. 괜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여성분들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